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정해년 늦봄. 초여름 비가 질척질척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남쪽 고을로 어명을 품고 떠난 한 관리가 산을 넘던 중 갑작스레 고열에 시달려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산중의 외진 주막이었다. 이보시오, 주모, 방 하나 비었는가? 사내는 젖은 갓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눈빛은 매서웠고 품 안에는 천으로 곱게 쌓인 짙은 갈색 보따리 하나가 꼭 끌어안겨 있었다. 이런 궂은 날엔 방새가 평소보다 좀 더 붙는 법이지요. 주모가 얄밉게 웃으며 말하자 사내는 더는 묻지 않고 은전 두 잎을 내밀었다. 그렇게 방 한 칸을 얻은 그는 말없이 몸을 눕힌 채 조용히 떨리는 몸을 감싸 안고 품에 든 보따리를 매만졌다. 그때였다. 주모, 여기 방 있어? 허리가 뻐근해 죽을 지경이요. 문을 휙 열고 들어선 사내 하나. 땀과 흙먼지로 절은 저고리에 얼굴은 꾀제제, 등엔 지게 대신 헝겊 보따리 하나를 메고 있었다. 정처 없이 떠돌며 이 고을 저 고을 품팔이로 생계를 잇는 하루살이 사내로. 사람들은 그를 복만이라 불렀다. 성도 고향도 알 수 없으나 손재주 하나는 야무져. 가는 곳마다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도 비를 흠뻑 맞은 채 산을 내려오다 다리가 풀려 우연히 이 주막에 몸을 들이게 된 것이었다. 거긴 다 찼으니 이리와 공동방 쓰소. 주모가 가리킨 곳엔 이미 한 사내가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어이, 고맙소이다. 무엄 비가 이리 오는지 이러다 장독대까지 떠내려가겠소. 복만은 보따리를 문 옆에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누워 잠에 들었다. 그리하여 서로 닮은 듯 다른 두 보따리가 옆에 나란히 놓인 채 어둠이 내린 밤 고요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관리는 심신이 온전치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옆에 놓인 보따리 하나를 집어들고는 서둘러 주막을 빠져나왔다. 한참 뒤 복만이가 퍼뜩 눈을 떴다. 언제 이리 퍼질러 잤담? 큰일 났네. 홍참봉댁 마당 손봐주러 가야 하는디 얼른 서둘러야겠구먼. 복만은 고개를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석에 놓인 보따리를 힐끗 바라보며 복만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내 보따리인가 보구만. 별 의심 없이 보따리를 들쳐매고 대충 옷매무새를 추스른 복만은 대청에 나와 주모에게 툭 한마디 건넸다. 잘 묵었소이다. 다음에 또 오지라. 그리곤 어깨에 짐을 메고 느긋하게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허나 아무도 몰랐다. 그날 아침 그 주막에서 조선 팔도를 뒤흔들 일 하나가 조용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복만은 땀이 등에 밴 채로 느릿느릿 걷다 길가 큰 바위에 걸터 앉았다. 허허, 이리 타다간 등짝이 있겠네. 보따리를 내려놓은 그는 땀을 닦으려 헝겊 손수건을 꺼내기 위해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보따리에서 종이 뭉치가 와르르 쏟아졌다. 복만이 눈썹을 찌푸렸다. 응? 이게 다 무엇이다냐?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복만은 보따리를 풀어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안은 자신이 넣어둔 물건은 하나도 없고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 뭉치가 전부였다. 복만은 멍하니 보따리를 들여다보다가 그제야 작게 중얼거렸다. 아이고, 짐이 바뀌어버렸구먼. 복만이는 한참 종이 뭉치를 손에 들고 있다가 툭 내뱉었다. 뭐 그런다고 내가 어쩌랴. 이건 뭐 불쏘시개로나 써야지. 그리고는 종이를 다시 보따리 속에 밀어넣고 느릿한 걸음으로 길을 나섰다. 어느덧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복만은 외진 계곡길을 따라 조용히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철퍼덕 물 튀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만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사람 살려. 희미한 목소리. 누군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여. 사람이 빠졌구먼. 복만은 짐을 내던지고 허겁지겁 물가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계곡 물살에 휩쓸리던 한 사내를 겨우 끌어냈다. 젖은 몸에 숨이 턱까지 차오른 사내는 물이 고인 바위턱에 털썩 주저앉았다. 덕분에 살았구먼. 고맙소. 복만은 사내를 흘끗 내려다보며
자기 허리춤에 찬 수건을 풀어 건넸다. 입 덜덜 떨고 있지 말고 이거나 둘르소. 해 떨어지면 금세 썰렁이여. 감기 걸리기 딱 좋을 테니께. 계곡가엔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고 두 사람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 작은 불을 피웠다. 복만은 나뭇가지를 불가에 던져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래선 택도 없구먼. 금세 꺼질 판이오. 아참, 그게 있었지. 불쏘시개가 될 만한 걸 찾던 복만은 보따리 안에 있던 구겨진 종이 뭉치를 떠올렸다. 종이만 잔뜩 들었지라. 에이, 뭐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나 태워야겠네. 그러다 문득 종이 뭉치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단단히 접혀 있었고 붉은 끈으로 묶인 채 봉인된 상태였다. 그 위엔 낯선 관청의 인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응? 이건 또 뭐여? 뭐라고 써있긴 한디. 난 글을 모르니 원. 복만이 종이를 불가에 들이밀려는 순간 잠깐, 그거 이리 줘보시오. 몸을 웅크리고 있던 사내가 벌떡 일어나 휙 손을 뻗어 종이를 낚아챘다. 그는 불빛 아래에서 봉인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졌다. 이건 대체 이런 게 어째 자네 보따리에 있단 말이오? 그게 뭔디 그러시오? 사내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다. 이건 함부로 만져선 아리 될 문서요. 저 인장 의금부 것이오. 전하께 직접 아뢰어야 할 극비 밀서란 말입니다. 복만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사내를 바라보다가 보따리 속을 다시 들춰보았다. 그게 주막서 보따리가 바꿔져 불었지 뭡니까? 사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서가 잘못 전해지거나 중간에 사라지기라도 하면 조선의 목줄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복만은 자신이 무심코 쥐고 다니던 물건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깨달았다. 이걸 그냥 불 속에다 넣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단가. 참말로. 지금이라도 안 늦었겠지라잉? 얼른 갖다 드려야 쓰겄구만. 조용한 궁궐대. 정전 마루에 앉은 왕 앞에 관리가 무릎을 꿇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하동에서 돌아왔사옵니다. 관리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자신의 앞에 보따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왕은 눈을 가늘게 뜨고 손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보내온 문서 어서 열어보라. 관리는 경건한 손길로 보따리 매듭을 풀었다. 모두 숨을 죽였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말린 북어 한 토막, 헤어진 저고리, 찢어진 집신 한 짝, 그리고 때 묻은 헝겊 몇 장이 전부였다. 그제야 논란관리의 손이 멈췄다. 왕이 천천히 몸을 숙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것이 과인이 기다리던 어찰이란 말이더냐? 내관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며 속삭였다. 전하, 이건 어찰이 아닌 듯 싶사옵니다. 순간 관리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옵니다, 저하. 분명 이 보따리였사온데 소인이 직접 메고 왔사온데 아니 이게 대체 어찌? 왕은 잠시 말이 없었다. 대신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의금부 도사를 불렀다. 의금부는 들으라. 왕명을 싣고 떠난 자가 그 뜻을 잃고 돌아왔다면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의금부는 명을 받들어 그 죄값을 따져 물을지어다. 관리는 그 자리에 털썩 엎드렸다. 전하, 신의 과실이 아니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오나 부디 한 번만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이미 고개를 돌린 뒤였다. 복만은 보따리를 단단히 여며 메고 서둘러 궁을 향해 길을 나섰다. 이게 자칫 나라를 뒤흔드는 물건일지도 모르지. 내 손에 있을 물건이 아닌디 말이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산길을 타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던 늦은 오후. 저 멀리 숲 너머에서 여인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다. 복만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획 돌렸다. 뭐야? 무슨 일인겨? 복만이 풀숲을 헤치고 나서자 낮은 언덕 아래 다급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여인이 장님 아버지를 감싸 안은 채 뒤로 물러서고 그 앞으론 도적 두 놈이 버티고 있었다. 한 놈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으르렁거렸고 다른 놈은 여인의 옷자락을 희죽이며 더듬고 있었다. 아가씨, 겁낼 것 없어. 우리랑 한나절만 놀다 가면 된다니께. 뭘 그리 겁먹고 그래요? 복만은 말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근처에 떨어져 있던 큼직한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들었다. 툭 어깨에 걸치고는
그들 앞쪽으로 성큼 다가섰다. 참말로 사람 겁주는 재주는 타고났구만. 하필 나 같은 놈을 만난 게 재수 없는 게지. 도적 하나가 고개를 획 돌리며 눈을 흘겼다. 너는 뭐야? 어이, 남 일에 나서지 마시지. 괜히 끼어들었다가 뼈 몇 개 나갈 수 있은께 알겠소? 복만은 콧방귀를 끼듯 피식 웃고는 나무 토막을 어깨에서 툭 내려잡았다. 겁은 팔아본 적 없고 욕은 모셔봤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적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성큼 다가오려 하자 복만은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놈의 손등을 쾅 내리쳤다. 놈이 손을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자 복만은 허리를 비틀며 그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도적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구르더니 벌떡 일어나 숲속으로 주랭랑쳤다. 남은 한 놈은 복만이 서서히 다가오는 걸 보자 몽둥이를 내려놓고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이 미친놈. 아니요. 잘못했소. 정말 잘못했소이다. 복만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몽둥이를 툭 하고 바닥에 내려 찍었다. 아직도 서 있는 거 보니 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구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놈은 발에 땀이 난 듯 허겁지겁 달아났다. 장님 아버지는 복만 쪽으로 두 팔을 더듬었고 여인은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복만은 장님의 팔을 조심스레 붙잡았다. 어르신, 괜찮으시옵니까? 허리 좀 부축혀 드리려니까 이 몸에 살짝 기대보시죠. 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만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이름이 어찌 되시오? 젊은이. 이름이야 복만이라 하지요. 복은 타고난 게 별로 없고 주먹은 좀 쓰는 편입니다요. 허허. 그 말에 뒤따라 걷던 여인이 고개를 살짝 돌려 작은 웃음을 지었다. 댁이 어디십니까? 지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죠. 복만은 허리를 굽혀 장님 아버지를 업고 산을 내려갔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셋은 산 아래 작은 초가집에 당도했다. 방 안에 장님 아버지를 조심스레 눕히고 나자 여인은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후 구수한 된장 냄새가 은근히 퍼지기 시작했고 정갈하게 차린 밥상 하나가 복만 앞에 놓였다. 복만은 밥상보다도 먼저 그 상을 내미는 여인의 얼굴을 마주하자 그대로 숨이 턱 막혔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울 수 있는겨? 복만은 숨을 삼켰다. 눈앞이 멍해졌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등잔불 아래 부드러운 눈매와 단정한 인매, 맑은 얼굴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예, 잘 먹겠습니다요.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다가 슬쩍 고개를 들었는데 여인과 눈이 딱 마주쳤다. 복만은 멍해진 얼굴로 얼른 눈을 돌렸다. 음식이 참으로 맛있습니다. 정갈하고 구수하고. 말이 꼬이자 여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금 전의 일은 참으로 고맙사옵니다. 아니었으면 어찌 됐을지. 에이, 그깟 것도 인연이겠죠. 마침 그리로 걷고 있었을 뿐이었으니 너무 고마워 마시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더 했다. 그래도 저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은혜 깊이 새기겠습니다. 복만은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밥 한 숟갈을 떴다. 불빛 아래 그의 볼은 희미하게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날 밤 복만은 오랜만에 마음 놓고 눕는 잠자리에서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복만은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겼다. 초가 마당을 막 나서려던 찰나 그의 발걸음을 살며시 막아선 건 여인의 따뜻한 손이었다. 여인은 집신 한 켤레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 송구하옵니다. 길 떠나신다 하여 밤새 엮어보았사옵니다. 어머님께 배운 방식이라 발에 덜 밟히실 거예요. 복만은 그 집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조심스럽게 품 안에 넣었다. 잘 신겠소이다. 정성 잊지 않겠소. 여인은 살짝 웃으며 물었다. 그리 급히 어딜 가시기에 이리 새벽에 떠나십니까? 복만은 등에 보따리를 매며 말했다. 한양으로 갑니다. 좀 급한 볼 일이 있어 그리로 가는 길이죠. 여인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숨을 들이쉬고는 말했다. 다음에 이 길 지나실 일 있거든.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저희 집 마을 어귀에 감나무 큰 집이에요. 복만은 웃으며 집신을 품에 넣고 고개를 숙였다.
예, 다음엔 꼭 들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복만은 다시 발을 돌려 마을을 떠났다. 여인은 마당 끝까지 나와 서서 그의 뒷모습이 숲 어귀에 닿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고 섰다. 며칠 뒤 복만은 날이 저물어 작은 마을의 주막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었다. 주막 마당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말고 복만에게 다가왔다. 아재, 이거 봐봐요. 나무로 말 만들었어요. 복만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허허, 장하네. 저녁은 묵었디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복만은 주모가 내어준 저녁을 든든히 먹고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다. 한밤중 갑작스러운 고함이 마당을 뒤흔들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복만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주막 뒤편에서 불꽃이 솟구치고 초가들이 연달아 불길을 휩싸이기 시작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애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어미의 통곡이 마을을 가르자 복만은 물러섬 없이 발을 굴렀다. 물바가지를 머리에 덮어쓴 채 이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다. 안은 연기로 자욱했고 열기는 목덜미까지 훅 끌어올랐다. 거기 누구 없소? 희미한 울음소리. 복만은 몸을 낮춰 더듬더듬 방 안을 뒤졌고 웅크린 아이를 찾아 품에 안았다. 아가, 걱정 마라. 아저씨가 데려갈 텐께. 복만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거센 불길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몸 여기저기엔 그을음이 잔뜩 묻었고 저고리는 불에 그슬려 여러 군데가 해져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아이들을 조심스레 내려놓은 복만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불타는 주막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 맞다. 내 보따리.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먼. 불길이 치솟는 주막 안, 방 한쪽에 복만의 보따리가 남겨져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보소 총각, 거긴 불바다요.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복만은 아무 말 없이 달려들었다. 타는 연기 속 그 눈엔 오직 보따리만이 보였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이요. 그렇게 보따리를 간신히 끌어안고 나왔을 땐 겉옷은 반쯤 타버려 너덜너덜했고 머리카락도 군데군데 타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 안까지 불길이 번지진 않았기에 복만의 보따리는 멀쩡했다. 누더기 속 깊숙이 감싸두었던 밀서 또한 불 한 점 입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제야 복만은 자기 발을 내려다보았다. 집시는 이미 불에 타 사라졌고 맨발엔 뜨거운 잿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다. 복만은 조심스레 보따리를 헤집더니 고이 접어넣었던 그 여인의 집신 한 켤레를 꺼냈다. 그리고는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 집신을 조심스레 꺼내어 발에 신었다. 허허, 이 집신 아니었음 맨발로 한양까지 기어갈 뻔했구먼. 며칠을 걷고 또 걸어 복만은 마침내 한양 도성 앞에 당도했다. 온몸은 재와 먼지로 얼룩졌고 머리카락은 불에 그을려 너덜너덜. 한쪽 어깨엔 누더기 보따리 하나, 발엔 거칠게 삼은 집신 한 켤레를 신고 있었다. 성문을 지키던 장졸이 복만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손사래를 쳤다. 이보시오. 여긴 함부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니 어서 돌아가시오. 복만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보따리 속 깊숙이 감춰뒀던 밀서를 꺼냈다. 외피엔 의금부의 봉인이 여전히 붙어 있었다. 이거 그 관리 양반이 전하께 드리라 하신 문서요. 장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곧장 동료와 눈을 맞춘 뒤 복만을 향해 말했다. 따라오시죠. 당장 승정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복만은 조심스레 대전 계단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 승정원 관리가 임금께 아뢰었다. 전하, 시일이 늦었사오나 하동에서 급히 올라온 밀서를 전할 사안이 있사옵니다. 임금은 눈썹을 찌푸렸다. 밀서를 전할 자가 누구더냐? 그때 누더기 차림의 복만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두 손으로 밀서를 올렸다. 소인은 떠돌이 복만이라 하옵니다. 본디 이 문서는 어느 관리 양반께서 들고 가시던 것이온디 그만 길에서 보따리가 바뀌는 바람에 소인이 그걸 품고 오게 되었사옵니다. 하지만 이게 무시 문서인지는 소인도 잘 모르겠고 부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전하께서 친히 살펴주시면 좋겠사옵니다. 관리 하나가 밀서를 받아 임금 앞에 올렸다. 잠시 후 임금의 안색이 굳었다. 이게 이런 중차대한 내용이었단 말이냐? 주위 대신들의 얼굴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임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복만이라 하였느냐? 예, 전하.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모두 들었노라. 하찮은 떠돌이 하나가 목숨을 걸고 나라의 운명을 지켰으니 이는 실로 하늘이 보낸 충직한 사내가 아니더냐. 복만은 그 말에 황망히 머리를 조아렸다. 송구하옵니다. 아무 보탬도 안 되는 천한 몸이옵니다만. 아니다. 그 정직한 마음 하나가 천석관보다 귀한 공이로다. 임금은 좌우를 둘러보며 명하였다. 이 복만이란 자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라. 그 충직함을 기려 벼슬을 내리고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거처와 녹을 베풀라. 복만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눈시울을 붉혔다. 임금은 복만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물었다. 복만아, 벼슬이 탐나지 않느냐? 그대의 충직함은 조정에 두고 귀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로다. 그러자 복만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전하, 소인은 그저 글도 모르는 떠돌이일 뿐이옵니다. 먹을 줄은 알아도 붙들 일은 없고 신하의 도리는커녕 하루하루 끼니 챙기기도 벅찬 몸이 없죠. 전하의 크신 은혜, 몸둘 바를 모르겠사오나 소인은 그저 길 위가 더 편하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임금은 결국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허면 그 마음을 따르도록 하라. 허나 그대가 지킨 이 나라의 마음만은 잊지 않겠노라. 그리하여 임금은 금은 보화와 고급 비단 몇 필을 내리도록 하였다. 며칠 뒤 복만은 다시 길 위에 있었다. 누더기였던 옷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등에는 새 보따리 하나가 매어 있었다. 그 속에는 임금이 내린 금 몇 덩이와 은 한 보퉁이,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전하려고 고이 접어넣은 고운 비단 2필이 함께 담겨 있었다. 복만은 조용히 산길을 내려와 그 여인이 살던 초가 마을 어귀에 닿았다. 저만치 크고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가 보이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마당에서는 여인이 맑은 햇살 아래 빨랫줄을 정리하다가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복만이 손을 들어 조용히 흔들자 여인도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는 천천히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다. 초가 마당 끝, 바람에 감잎이 살랑였고 햇살이 두 사람의 사이를 따스히 비추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에는 긴 여정을 위로하고도 남을 만큼의 따뜻한 약속이 내려앉아 있었다.